이제까지 금융위기 혹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 두 가지 방향만 생각했는데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있죠. 금리입니다. 당분간 계속 높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똑같이 벌어도 더 많은 돈이 나가니까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경기 침체랑 상관없이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어려워진다라고 바닥론자든 하락론자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기업은 피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망하거나 어려워지는 기업이 생겨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해서 한경마켓프로 뉴스에 대단히 좋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링크는 언제나 그랬듯 우측 상단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는 법을 보여드리면은 일단 한경닷컴 한경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맨 왼쪽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있어요. 프리미엄 콘텐츠. 맨 윗줄에 한경마켓 프로에 들어가면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블라인드 인터뷰도 있고 오픈 인터뷰도 있고 마켓 트렌드도 있고 월스트리트 차트 따라잡기, 퀀트 포커스 등이 있죠. 여기서 마켓 트렌드, 마켓 트렌드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카테고리는 바로 퀀트 포커스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믿을만 하다라는 거죠. 뭐 별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한경닷컴 제가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 마켓 프로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는 흑자도산 우려 기업 리스트입니다. 3분기 기준 코스피 200기업의 유동 비율을 기준으로 소팅을 하고 유동 비율 100% 미만 기업을 분류한 거죠. 유동 비율의 뜻은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당연히 100% 미만이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200 기업 중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160곳 중에 35곳이 유동 비율 100% 미만으로 나왔고 바로 이 표에 35기업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유동 비율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 기업입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위험 표시를 해둔 거죠. 현대 계열사가 굉장히 많네요. 현대차, 현대백화점,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러나 현대차가 뭐 부지 매입, 신사옥 추진, 배터리 공장 추진 등등 당장 나갈 돈이 많겠지만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 이름이 GBC죠. 105층 랜드마크 계획은 무산이 됐고 50층짜리 3개동으로 짓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스트에서 진짜 위험한 회사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맨 위에 보이죠? 위험한 순서로 1위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나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리스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주 드림타워를 설립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관광업이 타격을 입었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위험해졌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제주도에는 내국인들 관광객만 폭증을 했죠. 두 번째 진짜 위험한 회사는 넷마블입니다. 글로벌 소셜 카지노 스피넥스를 인수하면서 달러화 대출이 급증함과 동시에 달러화의 초강세가 올해 내내 이어졌기 때문에 위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카지노가 문제네요. 사실 카지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캐시카우 때문에 하는 건데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신작 게임의 성과도 부진합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내내 적자 상태이고 손실 규모도 매 분기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넷마블의 신작은 머지쿵야 아일랜드, 제2의 나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이고 향후 개발 인력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중단하고 마케팅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IT 회사인데 개발 인력에 투자를 줄인다? 라는 건 망한다라는 신호인데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도 개발자든 마케터든 기피 회사 1위 구로 디지털 단지에 등대, 바로 넷마블이 위험 회사 2위고요. 세 번째 위험 회사는 바로 쌍용 C&E입니다. 탄소 감축 설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건설 경기 하강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시멘트 업황이 나빠진 거죠. 우리가 보는 부동산 침체와 우리의 귀에 자주 들리는 원자재값 상승을 직격탄으로 맞은 회사입니다. 그래도 실적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적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도 한국전력의 실적 부진 문제, 화이트진로, GS의 부진을 눈여겨봐야 되고, 코스맥스, 한샘,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화승 엔터프라이즈 등이 올해 내내 유동 비율이 악화된 기업이라고 이슬기 기자님께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드려 봤고요. 그 다음 기사가 재밌는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 근데 그 종목들이 목표가를 올린 뒤에 어떻게 되었나를 취재한 한경마켓 프로의 한경우 기자님의 퀀트 포커스 기자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주린이들이 꼭 알아야 될 팩트. 언론사랑 증권사랑은 뭐 항상 같은 편은 아닌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사들은 조회수 높은 기사를 써야 되고, 증권사를 콕 집어서 저격한 건 아니니까 뭐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개미들에게는 이런 팩트 폭행성 기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은 목표 주가를 올린 종목들의 수익률이 오히려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보다 훨씬 낮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목표가 상향폭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의 낙폭이 오히려 최고였다는 겁니다. 작전의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퀀트로 잡아낸 거죠. 왠지 타협을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한경우 기자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제 기간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3분기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종목들의 2022년 1분기 끝나고의 성적입니다. 두 분기 뒤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 경악스러운 현실을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순서는 목표 주가를 올린 순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맨 오른쪽에 기간 수익률이 이 순서랑 반비례하죠.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가장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위메이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 올린 상위 7종목의 하락폭이 거의 마이너스 30%대에 육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기간 동안 코스피 하락폭은 마이너스 5.8%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좋을 거라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종목들이 평균 마이너스 30%가 떨어진 거예요. 지수가 5% 떨어지는 그동안. 말을 아끼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한다? 코를 베어간다는 거죠. 목표 주가대로 적중을 한 종목은 20회사 중에 2회사. 심택이 목표 주가 22%를 올렸는데 실제 주가는 29% 올랐는데, 이 심택이나 회사도 그 다음 표를 또 보세요. 재밌습니다. 대덕전자가 목표 주가 18% 올릴 때 실제로 주가가 35% 올랐습니다. 우리는 20개의 종목 중에 14개의 지뢰를 피해서 6개를 찾아야만 하고, 유의미한 수익을 보려면 2개를 찾아내야 한다. 10%의 확률이라고 보이지만 그 다음 장에 심택도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겁니다. 다음엔 22년 1분기가 끝날 때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올린 폭이 높은 종목들의 2022년 2분기가 끝나고의 실제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지뢰는 펜오션 목표 주가 18% 올렸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29.17%, HMM 목표 주가 16% 올렸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21.19%. 드디어 심택이 나오네요. 목표 주가 14% 올렸는데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21.19%.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심택이 목표 주가를 올린 만큼 주가가 올라줬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안 팔고 포트에 킵한 분들은 다음 분기에서 마이너스 22%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 심택을 안 팔았으면 한 분기 뒤에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장투는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국제강도 목표 주가가 9.26%를 상승시켰는데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20.11%. 이번 분기에도 지뢰는 7회, 이번 분기에도 플러스 난 종목은 7회, 나머지 13개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 목표 주가랑 엇비슷하게 상승한 종목은 OCI 1회 뿐이죠. 근데 OCI가 다음 분기에 낙폭이 크게 나올까봐 벌써 두렵죠. 5%의, 그러니까 20개의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만 유의미한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5%의 확률을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분기 종료 시점 기준으로 목표 주가 상향폭이 높은 상위 20개의 종목의 3분기 종료 후 실제 수익률, 딱 봐도 마이너스가 압도적으로 많죠. 떨어진 종목이 13개이고 플러스는 7개, 그중 유의미한 플러스는 네오위즈 한 종목입니다. 떨어진 종목들은 보통 두 자릿수죠. 반면 오른 종목들은 오른 종목 중에 두 자릿수로 오른 종목은 한 종목뿐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실 때는 그냥 재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수 의견밖에 없지만 목표 주가를 눈에 띄게 올린다 그러면 미래가 안 좋아서 오히려 기관들이 털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지금쯤은 모든 개미들이 다 하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